MACD 지표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가 막상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하락하는 경험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 청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많은 책에서 그렇게 알려줘서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왜 이상하게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숏 잡으면 올라갈까요? 저도 처음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내려가겠구나 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가 정반대로 상승하는 차트를 보면서 허탈해하고 10번 중 8번은 손절하면서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 번 계좌가 바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MACD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하라는 그대로 너무 당연하다는 듯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던 제 자신이더군요. 누구나 아는 방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게 세력들이 가장 쉽게 노리는 지점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식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실만 찍히던 계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지표가 아니라 지표를 읽는 방식이었구나. 제가 한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낡은 MACD 사용법을 전부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시 짰죠. 저는 MACD를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냥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신호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도처럼 보기 시작한 거죠. 그 관점을 가지게 된 뒤로 MACD가 주는 정보의 깊이와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가 완전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신호가 떴으니까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제 왜 여기서 들어가야 하는지가 먼저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MACD 세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표 검색창에서 MACD를 추가하겠습니다. 설정값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패스트 12, 슬로우 26, 시그널 9 기본값 그대로 사용합니다. 남들은 뭐 MACD 비법 설정값이 있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설정값은 없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기본값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값을 본다는 건 그만큼 시장 심리가 그 기본값 위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히스토그램 막대색을 컬러 0과 2는 초록색으로, 컬러 1과 3은 빨간색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색상이 구분되면 시각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첫 번째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추세 확인입니다. 이 시스템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이어지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선입니다. 이 영선이 바로 MACD의 나침반이고 모든 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지션을 잡습니다. 영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 시장이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다는 건 시장 흐름이 현재 매수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매수 자리만 찾습니다. 반대로 MACD 선이 영선 아래에 있다면 매도 우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숏 진입 자리만 봅니다. 불필요하게 거꾸로 진입해서 추세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계좌의 손실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차트에 음봉이 몇 개 나오자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 같다며 지레짐작으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그건 하락 반전이 아니라 상승 추세 중 잠깐의 눌림목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숏을 잡으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실을 봅니다. 즉, 숏 포지션이 아닌 롱 포지션을 잡고 추세를 따라가야 했던 자리였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 선이 영선 아래에 있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중 양봉이 나오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구나 롱 포지션 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락 중 일시적인 반등일 뿐 결국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즉, 영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추세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으면 눌림목이 나올 때 롱 포지션에 진입, MACD 선이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 흐름에 맞춰 눌림목과 반등을 노린다면 자연스럽게 승률이 올라갑니다. 눌림목과 반등에 진입하는 방식도 좋지만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를 이용하면 진입 타이밍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상승 추세에 강한 신호가 되고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족족 다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차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진입하는 거죠. 이 구간을 보시면 차트는 추세가 없이 위아래로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MACD선과 시그널선도 방향이 잡히지 않은 채 계속 교차하며 뒤엉키고 있죠. 이런 자리에선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가짜 신호들만 반복적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계속 진입하는 셈이니 사실상 시장에 내 돈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교차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만 정확히 보면 됩니다. 영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차는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신호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서 발생하는 교차만 집중하세요. 이런 교차가 나타났다는 건 이미 그 방향으로 실제로 힘이 붙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MACD선과 시그널선이 영선에 거의 붙어있는 자리에서 시그널선을 위로 통과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격이 힘있게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횡보만 이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교차 신호가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방향 없이 위아래로 흔들릴 뿐 추세라고 부를 만한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선 근처에서 선들이 겹치고 비비적거리는 구간은 진입해도 수수료만 날리고 손절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까와는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영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쪽 공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교차는 시장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조정 후 이 흐름을 더 이어나가겠다는 신호를 내는 자리죠. 그리고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춤거림 없이 캔들이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영선에 붙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아래쪽 공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교차는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반등 후 이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도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리죠. 그리고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 주춤거림 없이 가격이 하락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추세를 읽는 법을 정리했으니 이제 두 번째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꺾이는 전환 지점을 미리 찾아내는 방법을 다룹니다. 어떤 시장이든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차트만 보면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기대하며 매수에 나섭니다. 겉으로 보면 계속 오를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새 고점을 만들며 강세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큰 손들이 수익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을 뒤늦게 보고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급락이 나온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몰입해 있을 때 그 이면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반전의 신호를 먼저 읽어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차트에 선을 그어보면 명확합니다. 캔들 고점끼리 이으면 선이 올라가는데 MACD 고점끼리 이으면 선이 내려갑니다. 즉 차는 앞으로 가는데 엔진은 이미 꺼진 상황인 겁니다. 결국 며칠 뒤에 단순 조정이 아닌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MACD의 저점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차트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캔들은 저점을 계속 낮추고 MACD선 또한 계속 하락하다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흐름에 반전이 나올 것처럼 보여 이 캔들에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반전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은 그대로 저점을 계속 낮추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많은 트레이더가 당황합니다. 분명 다이버전스인데 왜 떨어졌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흔들리고 결국 손절로 마무리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은 MACD와 시그널선 두 개만 집중해서 보고 아래에 있는 히스토그램 막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정교한 타점은 선이 아니라 히스토그램의 변화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입하려면 히스토그램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세의 힘이 어디에서 약해지고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가장 먼저 알려주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에서 나오는 세 가지 핵심 패턴을 활용하면 반전 여부를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 신호입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빨간 막대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녹색 막대가 등장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하락 압력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하락 모멘텀이 소멸하고 상승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 시점 이후로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히스토그램의 변화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반대 상황도 동일합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히스토그램 녹색 막대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히스토그램에서 첫 번째 빨간 막대가 나타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락 압력이 상승 흐름을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이 멈추고 하락 흐름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줄어드는 탑 패턴입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은 계속 하락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의 막대의 크기를 잘 보면 영선 아래에서 히스토그램이 산처럼 쏟았다가 이후 점점 작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할 신호가 아니라 매도 힘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실제로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변화는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는 매수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면 히스토그램은 작아지며 방향 전환의 시점을 알립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더 이상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잠시 후 하락세로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제로 바운스 패턴입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히스토그램의 빨간색 막대가 영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녹색 막대로 반등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반등은 매수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추세의 강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이 제로 바운스 이후 다시 위쪽으로 힘있게 이어졌습니다. 반대 상황도 같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녹색 히스토그램이 영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빨간색 막대로 꺾입니다. 이건 매도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나타나면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가격도 제로 바운스 하락 패턴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로 방향을 읽고 히스토그램으로 타이밍을 잡는 이 전략,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 신호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 바로 아래 히스토그램을 봅니다. 처음엔 위로 솟구쳤던 녹색 양봉 막대들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줄어드는 탑 패턴이 나온 겁니다. 매수세가 바닥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실제로 이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뢰도 높은 신호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좋은 신호를 찾는 것만큼 불필요한 신호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시스템, 필터 리스트입니다. 이 단계는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하나의 시간대에서 매매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봉에서 교차 신호가 보이면 그걸 그대로 진입 근거로 삼죠. 하지만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일봉, 4시간봉의 방향성은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위 시간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무시한 채 단일 시간대만 보고 진입하면 결국은 더 큰 흐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큰 추세가 우선이고 작은 흐름은 그 아래에서 움직일 뿐이니까요. 상위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매매는 결국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3개의 시간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걸 저는 3위일체 필터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체크해 일봉에서의 큰 흐름을 확인합니다. MACD 선이 영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MACD 선이 영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으로 봅니다. 그 다음 4시간봉에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 혹은 다이버전스가 신호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때 일봉에서의 흐름과 일치해야 알맞은 신호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일봉에서 상승 흐름이면 4시간봉에서 상승 신호인
골든 크로스와 상승 다이버전스를 찾습니다. 반대로 일봉에서 하락 흐름이면 4시간봉에서 하락 신호인 데드 크로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봉에서 히스토그램 패턴을 확인해 실제 진입 타점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방식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차트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봉 차트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봉에서 MACD선이 0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MACD선이 0선 위라면 그날은 상승 관점으로 봐 매수 관점만 유지합니다. 반대로 MACD선이 0선 아래에 있다면 관점만 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먼저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진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시간 차트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진입 가능한 상승 다이버전스나 MACD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고 있는지 봅니다. 일봉에서 상승 관점이었으니 4시간봉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차트를 보니 0선 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또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시간 차트에서 최종 진입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을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이 모멘텀, 즉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시간봉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전환되는 순간, 즉 모멘텀이 실제로 매수 방향으로 돌아선 시점이 가장 합리적인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가는 이전 캔들의 저점, 익절가는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합니다. 실제로 가격은 상승하여 익절가에 도달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시간대가 톱니바퀴처럼 한 방향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 경우인 숏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일봉 차트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MACD선이 0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의 중심 흐름은 하락 쪽에 있다는 의미죠. 이 경우 저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날 매매에서는 롱 포지션을 전부 제외하고 오직 숏 관점만 가져갑니다. 두 번째, 4시간봉 차트로 갑니다. 여기서 하락 셋업을 찾습니다. 0선 아래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나 혹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보니까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직후입니다. 세 번째, 1시간봉에서 진입 타점을 찾습니다.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니 매수세를 보여주는 녹색 막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시작되는 빨간색 막대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 녹색 막대가 점점 줄어들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캔들의 종가에서 진입하겠습니다. 또한 장대음봉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전고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장대음봉의 고가 부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익절은 손절가를 기준으로 손익비가 1:2가 나오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며 익절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에 도움되는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오랜 시간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부분인데 이 단계가 빠지면 MACD 신호가 아무리 좋아도 정확한 신호를 잡기 어렵습니다. 바로 캔들 확인 과정입니다. 아무리 MACD가 지금이라고 알려줘도 정작 캔들의 위치가 좋지 않다면 그 신호는 과감히 걸러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며 둘 중 하나만 확인되어도 진입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위치입니다. 즉 지지선과 저항선을 함께 체크하는 건데요. MACD 신호가 나온 순간 캔들이 차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캔들이 강력한 지지선 위에 있는데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이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강력한 지지선 위에 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그 지점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지지를 받은 후 다시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지지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상승 흐름이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포지션도 똑같습니다. 캔들이 저항선 아래에 위치하는데 때마침 MACD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저항선이 천장처럼 위를 꽉 막고 있는데 하락 신호까지 겹쳤으니 구조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숏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와 신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의 신뢰도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캔들 패턴입니다. 특히 다이버전스 신호와 함께 보면 유용한데요. 신호가 나온 자리에서 캔들이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봅니다. 이걸 결합하면 확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MACD는 상승합니다.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캔들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망치형 캔들을 완성했습니다. 꼬리가 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도세가 바닥을 뚫으려고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결국 매수세가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매수 쪽이 이겼다는 흔적이죠. MACD는 이미 방향을 잡았고 캔들도 그 방향을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표와 캔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자리의 신뢰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스스로 근거를 제시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망치형 패턴을 보여준 캔들의 종가에 진입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이전의 저항선 부근의 설정, 손절가는 아랫꼬리 부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후 가격은 상승해 익절선에 도달했습니다. 반대인 숏 포지션 상황도 보겠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MACD 힘은 빠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망치형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유는 위에서 눌러주는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힘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지표는 힘이 빠지고 캔들은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영망치형 패턴이 나온 캔들의 종가에 진입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이전의 지지선, 손절가는 캔들의 윗꼬리로 설정합니다. 실제로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표와 캔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말해줄 때만 진입한다. 이것 하나만 판단 근거에 추가하면 매매는 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큰 흐름을 잡아내는 추세 시스템, 고점과 저점에서 진짜 전환을 포착하는 반전 시스템, 그리고 가짜 신호를 걸러내는 필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 복잡한 도구를 더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말 확률 높은 자리만 고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